임하는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 예.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겠습니다. 예. 진실과 경청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주셨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딱 됐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규정했습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로 꼭 112일이 되더라고요. 먼저 전체적인 점수를 주신다면 어떨까? 그 대학 학점으로 따진다면 저는 A를 주겠습니다. 아이. 왜냐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이 이어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해서 진구를 네.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국가 경제가 또 네. 대신인도, 골목 상권, 자영업자, 심지어 의료대란까지 온갖 청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8년 또 경기도지사 또 3년을 하면서 네. 검증된 실력을 국정 운영에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바로 민생 점검 TF를 열었고요. 또 각 시도로 달려가서 시민들과 직접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까지 이어졌나요? 그 예. 강릉의 가뭄 사태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을 네.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예. 그 실용과 국익 관점에서 네.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야당과도 바로 소통을 시작해서 당 대표와 단독 회담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취임 100일 만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예. 여러 많은 언론들이 발표했지만 대통령 100일 동안 100일 취임했을 때 취임 100일 만에 맞은 그 지지율이 63%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네. 갤럽 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100일 때 받은 그 지지율이 28%입니다. 예. 즉 2배나 넘는 높은 지지율이고요. 역대 100일 취임 100일 지지율 높기로는 그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세 예. 번째 지지율입니다. 예. 물론 시행 초기에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치고는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00일간의 여정 분야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외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훈풍을 연출했었죠.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한일 관계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미국을 방문해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벌였나 그 경험을 배우고 네. 또 미국이 원하는 한일 협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과 일본은 우리 흔히 말하는 거로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식민 지배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 한술 더 떠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네. 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일본을 먼저 찾은 겁니다. 네. 거기 가서 그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예. 그 박근혜 정부가 합의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 그 위안부의 제3자 배상안 예. 그 문제는 이미 결정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시바 총리가 곧 물러나고 새로운 일본 총리가 선출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 보도를 그 종합해 보면 예. 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한일 관계가 녹록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한일 셔틀 외교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특별히 주목을 한 것이 바로
최근에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조세이 탄광이라고 예. 그 해저 탄광에 수몰된 네. 우리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의 유해를 계속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눈물겹고 고맙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을 일본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예. 함께 민간 외교, 예. 공공 외교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렇고 사실 한미 관계에도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세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우리 근로자의 구금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한미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입니다. 예.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 미국은 6.25 전쟁 때 또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군인을 파견해서 네.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예.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올해 초부터 예.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해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리하게 한다는 그 마가 정책을 하면서 지금 예.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는 그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그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부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면서 예.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러냈고 예. 지금 그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난데없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모두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죠. 예. 근데 뒤늦게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유감도 표시하고 사과도 하면서 네. 이제 일단락되면서 지금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본이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왜 도장을 안 찍냐. 예. 근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외교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GDP 규모도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외환 보유고도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또 미국은 일본과 무제한적인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요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일본처럼 그냥 무조건 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요. 예.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못 가지고 있는 그 조선업 등 제조업의 강국, 그다음에 또 교육 훈련 네. 이런 유리한 점을 내세우고 또 미국의 많은 그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빅테크들도 예. 우리 고급 인력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외교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사법개혁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통에 진심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경안 시정 연설할 때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나서도 바로 야당석으로 가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만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첫 지시한 게 예. 영수회담 잡아라. 예. 그거였습니다. 예. 통상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보통 야당의 대표가 여러 차례 요구하면 대통령이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해온 게 우리 정치 관례였습니다. 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선출되고 나서 네. 영수회담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네.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1년 8개월이 지난 작년 4월에야 비로소 처음 마주대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장동영 대표하고도 단독 회담도 할 정도로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 개혁, 이 사법부 개혁은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예. 이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재판 문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3월 달에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네.
그리고 또 그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향응 접대 의혹에 휩싸였을 때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재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으로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근데 최근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또 이슈가 됐어요.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일까요?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두 분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오늘도 아까 보니까 방금 들은 뉴스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70으로 네. 사상 최고치로 끝났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예. 취임 100일 됐을 때 예.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됐을 때 예.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을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100일 동안 예. 무려 22%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네. 2.84%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옛날부터 예. 주식 투자를 직접 하면서 이익도 받고 손해도 보면서 주식시장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바로 오랫동안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주장했듯이 상법을 개정해서 예. 또 소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 또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대주주 기준 역시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예.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예.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에 25억에서 예. 10억까지 낮췄습니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급격한 세제 개편을 하게 된다면 예. 또 주식시장이 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다시 원상복구를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예. 잘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지수가 예. 이렇게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슈도 좀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시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 시간은 1분 30초씩 정도 먼저 민주당 분위기 어떠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8월 달에 그 6.3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여러 가지 예. 공천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습니다만 네. 결국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과연 잘 뒷받침할 것인가 네. 이런 데 초점이 모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역 살림은 누가 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8년과 예. 경기도지사 3년을 통해서 예. 그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인정받아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나가신 후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선에 나가신 분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안에서 많은 투자들이 예. 경기도지사를 성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물밑 경쟁이 이제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키워드로 했으니까 한 30초 정도씩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현재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좀 척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발전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 노동 안전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